대척점에 이렇게 무의식을 다루는 기법의 대척점에 있는 게 결국은 의식적인 차원에서 하는 작업들을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지금 뭐 두렵다, 불안하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어. 아까 말씀하셨던 괜찮아, 편하게 해, 즐기면서 해. 이런 식으로 어떤 언어적인 지침, 그게 뭐 코치로부터 주어지는 걸 수도 있고, 아니면 선수 스스로 그런 것들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걸 수도 있고.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대신에 제가 봤을 때는 선행되어야 될 과제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, 기존의 방법이 정말 훌륭하고 그런 방법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, 그것 이전에 선행돼야 될 거는 선수들의 나쁜 기억이 사라져야 돼요. 이게 나쁜 기억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그거 긍정적인 그런 문장이나 확언을 억지로 주입시키려고 하다 보면 거기로부터 오는 저항감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, 사실. 그렇잖아요. 저희가 뭐 그냥 선수들만 봐도 감정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이성적인 말을 해도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. 근데 그게 오래된 사람들한테는, 그래서 정말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정말 저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계속 쌓여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아무리 이제 뭐 긍정적인 무언가를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, 사실. 압박감이나 스트레스에 굉장히 좀 그걸 좀 잘 다룬다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고, 또 어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제 경기력은 그보다 훨씬 좋은 선수인데 시합에 나가는 좀 유독 자기가 평소 가지고 있는 실력을 못 보여주는 선수들이 있는데, 이제 코치님께서는 아까 이제 과거의 어떤 경험, 그 경험에 대한 어떤 주변 사람들의 반응,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, 선천적인 요소도 상당 부분 좀 혹시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. 우리가 그 신체적인 능력도 좀 타고나는 게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약간 그 정신적인 어떤 그 상황을 다루는 능력도 약간은 좀 타고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. 있어요. 확실히 있고 그런 부분을 많이 봐요. 많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는데도 주로 이제 다루는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운동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나쁜 기억을 지웠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증상이 조금씩 남아있거나 잘 치료가 안 되는 선수들을 좀 추적해서 들어가다 보면 약간 유년 시절의 가정 환경에서 오는 그런 것도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. 왜냐면 운동하기 전에. 운동하기 전에. 성격적인 부분은 뭐 여기저기서 이제 뭐 하는 말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적어도 한 초등학교 2, 3학년 이전에는 성격적인 부분은 거의 다 정해진다고 봐요. 그래서 그 이후로 보통은 초등학교 뭐 2, 3학년에 야구를 시작하잖아요. 그거보다 더 늦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. 근데 그 정해진 성격에서 조금 운동을 하면서 이 성격적인 부분이 성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면은 좀 단기적으로는 다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 선수의 성적은 그 선수의 기술이나 신체적인 능력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정서적 안정이나 성격에 수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거의 대부분 성격적인 문제가 많죠. 근데 그 성격적인 문제를 좀 고치려고 찾아 들어가다 보면 분명히 어린 시절을 다뤄야 되고 어린 시절에서 거의 99% 이상은 가정 환경을 봐야 돼요. 가정 환경을 봤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싸우는 장면을 많이 봤다거나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거나 뭐 정서적인 육체적인 학대가 있었다거나 그런 뭐 크고 작은 애정 결핍들이 야구에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. 눈치 보는 마음, 인정받으려는 마음, 평가에 대한 두려움, 쉽게 포기하는 마음. 그리고 이게 또 어린 시절을 그대로 다뤘는데도 이게 조금씩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타고나는 면이 좀 크긴 한데 그래도 타고나는 그런 성향이 있어도 그 성향 안에서 그냥 그 본질적인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그 안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. 이 소심한 성향 안에서도 내 할 말하고 사람들로부터 좀 뻔뻔해지고 당당해지고 그건 이제 선수들마다 개인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타고난 성향을 참고해서 좀 바꿔나가야 하죠. 멘탈 코칭은 반드시 멘탈 코치한테 받아야 되는 겁니까?
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확실히 있어요. 그러니까 꼭 멘탈 코치보다 멘탈 코치에 종사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는 좀 그 선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제가 이런 뭐 심리를 다루는 분야에서 일을 하지만 제가 가장 상담하기 어려운 상대가 제 가장 가까이 있는 그렇죠. 지인들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거든요. 네. 다른 분들한테 물어봐도 자기 가족들이나 뭐 자기 뭐 그냥 친한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안 믿는데요. 그래서 이제 뭐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뭐 부모님들이나 뭐 지도자들이나 오히려 뭐 제3자가 필요하고 또 때로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가까운 관계, 뭐 매일같이 보는 감독 코치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멘탈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둘 사이에 또 쌓인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게 또 연결돼 있으니까 또 그게 좀 방해가 되는 거죠. 네. 부모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. 네. 그렇죠.